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SMR 웨비나 오늘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어제 울산과학기술원의 방인철 교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SMR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로 독특한 마이크로 리액터, 소용로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리액터를 갖다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로 리액터에 대해서 열전도관 원자로 또는 힙파이프 리액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첨단을 달리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원자력연구원의 김찬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찬수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찬수입니다. 네. 그럼 김찬수 박사님, 지금 저도 생소해요. 솔직히 저도 생소한 것이 이른바 힙파이프 리액터 HPR인데, 그럼 김찬수 박사님,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HPR, 힙파이프 리액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힙파이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힙파이프는 미국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레버러토리의 과학자 조지 에릭슨이라는 분이 1960년대에 먼저 최초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윗구조물이 있는 열전도 힙파이프인데요. 힙파이프를 국내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열전도관이라고 번역을 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열부와 그 냉각부 사이에 작은 온도 차이로 고열용량을 이송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열전도관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작은 온도차로 고용량의 열이송을 하는 원리는 안에 내부에 유체가 차여져 있는데, 유체에서 내부에서 이상유동으로 자연적인 유동이 생겨서 이거에 의한 열전달로 그 고용량을 전달할 수 있어서 열전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중력이나 외부 전력의 공급 없이 윗구조물의 모세관력으로 그 액체 유동을 그 냉각부에서 가열부로 이제 끌어당겨서 그 열을 이송할 수 있는 기기고요. 그 열전도관의 작동 온도와 그 출력에 따라서 그 작동 유체를 뭐 물로도 할 수 있고, 온도가 높으면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액체 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윗구조물도 뭐 여기 소결 윗구조물, 스크린 윗구조물, 뭐 그루브 윗구조물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그 설계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열전도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전도관 원자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열전도관들이 그 국내 이제 우리나라나 뭐 국제적으로 산업계에 쓰이면서 아시겠지만 텔레비전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도에 그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의 설계를 단순화시키고 아주 가볍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로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 흔히 초소형 원자로는 중대사고가 배제가 되고 자율운전, 원격운전이 가능한 그 원자로를 요구하는데요. 이 열전도관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해결료가 포함된 노심 구조물에 구멍을 뚫고요. 구멍에 열전도관을 삽입을 해서 그 노심 핵분열 열을 전력 변환 계통으로 외부의 전력 공급이나 중력의 도움 없이 그 열을 이송시킬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이렇게 좀 단순한 원자로다 보니까 경수로와 같이 뭐 펌프라든지 아니면은 그 CVCS 뭐 그리고 내부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뭐 가압기 이런 아주 이제 그리고 안전주의 계통 이런 복잡한 계통이 없는 아주 단순한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원자로 설계가 단순하다 보니까 그 이제 뭐 노심 수위라든지 펌프가 꺼졌을 때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압기 쪽에 압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든지 등 아주 복잡한 안전성 문제들이 이 원자로 설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원자로가 단순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조립을 한 상태에서 운송이 가능해서요. 그 설치도 빨리 할 수 있고요. 해체도
그냥 바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원자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메인 컨트롤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자로 신호를 지켜보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컨트롤 로드를 뺐다 꼈다 한다든지 보론 농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운전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 힙파이프 여전도관 원자로 같은 경우는 제어봉 구동 없이 원자로 출력이 설계상에서 자가 조절이 가능한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원격 운전이나 자율운전이 이제 가능한 원자로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는 게 현재 이제 미국에서 개발 중인 이제 그 초소형 원자로인데요. 나사와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국립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킬로파워 초소형 원자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랩에서 이 우주형 원자로를 기반으로 해서 메가파워, 웨스팅하우스 2빈치, 오클로 오로라, 그리고 지금 따로 발표된 건 없지만 그 가압형 그 SMR로 유명한 뉴스케일도 그 열전도관 냉각 그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전도관 원자로 해외 그 개발 역사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전도관 원자로는 1980년대에 미국 국방부에서 그 북아메리카, 캐나다 북부의 그 오지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 그 디젤 제너레이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초소형 원자력 배터리 타입의 원자로를 개발을 요구하면서 그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그 그라파이트 그 해결료 블록에 포타슘 힙파이프를 이제 설치하는 그 수백 킬로와트급 힙파이프 원자로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시작됐고요. 이때 그 각 그 내셔널 랩들이 힙파이프 설계 해소 코드를 만들고 그 알칼리 금속으로 그 이제 작동 유체를 사용하는 아주 고온 고열량 고출력 힙파이프를 개발을 해서 그 단일봉으로 실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80년대에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끝나고 그 미국 DOD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힙파이프 원자로 이제 공급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원자력계에서 이제 기기만 개발이 됐지 인테그랄 그 종합 그 시스템을 하고 이제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 일단 그 관련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고요. 1990년대에 그 당시 어, 액체 금속 순환 우주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가 워낙 그 개발 비용이 과다하게 그 소모가 되고 그 개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 이 액체 금속 순환 우주용 원자로 개념이 이제 폐기가 되고요. 그 대안으로 이제 열전도관 원자로 개발 개념이 이제 대안으로 대두가 돼서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요 지금 그 마우스 커서가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2001년도에 개발된 그 화성 탐사용 그 호모라고 하는 이제 우주용 원자로 개념인데요. 이 원자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킬로파워, 메가파워, 2빈치, 오클로 등의 아주 원형이 되는 열전도관 원자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자로 개념을 개발하고 그리고 열전도관 집합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 가열로 집합체 시험도 하고, 그리고 실제 힙파이프 열전도관을 그 EBR2라는 그 시험용 연구로의 그 중성자 이제 조사를 시킨 다음에 수명 테스트까지 이제 완료를 하는 이제 기초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나사에서 심우주 탐사에 관한 그 프로젝트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우주 탐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화성 이후에서는 태양광이 거의 그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RTG나 이제 원자로가 필요한데, RTG는 지금 뉴 호리즌스라고 해서 2000년대 중반에 발사가 돼서 최근에 그 명왕성이나 아니면은 명왕성 근처에 울티마라는 그 쌍둥이 소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보내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무주 미션은 단순한 사진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전력원이 많이 요구되는
그 우주 미션들이 계획이 돼 있어서 그거 전기 추진 우주선을 위한 킬로파워라는 우주용 원자로 시증 과제를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수행을 해서 최근 2018년 봄에 그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크러스티라는 그 우주용 원자로 지상 실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요 그 크러스티 실험은 1960년대에 그 스냅10A라는 우주용 원자로 이후에 최초로 이제 지상에서 실증된 우주용 원자로로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그 실증이 되고 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클로라사의 오로라, 웨스팅하우스의 이빈치 등이 이제 개발이 됐고, 미국에서는 2027년도에 달 기지에 그 이런 우주용 원자로를 보내서 실증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육군 내 군사 기지에 이런 웨스팅하우스 이빈치 같은 이런 이제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그걸 군사 기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국내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워낙 그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 뭐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기초연구를 하면서 기술력을 쌓아왔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대형 경수로 하고 최소 이제 100메가와트 이상 원자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초소형 원자로, 특히 여전도가 원자로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이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우주용 여전도관 냉각 원자로 핵심 기술 개발을 착수를 했고요. 먼저 이제 원자력 수소 핵심 기술 개발 과제에서 그 고온가스로 설계 기술을 개발을 해왔는데,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우주용 여전도관 냉각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 국내 기술로 저희 연구원이 설계한 그 알칼리 금속 여전도관을 제작을 해서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온에서 실험을 해서 열이송 성능이 실제 우주용 원자로에 쓸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게 저희 과제의 목표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여전도관을 고온으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아주 빨갛게 달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 뭐 밑에 가열부에서 전혀 뭐 그 전력이나 전력 공급 없이 그 안에서 이제 이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이상 유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로 여전도관 원자로 개념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학술적인 차원에서요. 그 카이스트에서 마이크로그리드용으로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여전도관 원자로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주용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우주용 분야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원자로 이제 우주선이 원자력 전기 추진 우주선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 그 여전도관 원자로가 되겠고요. 이 여전도관 원자로에서 전기를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전기 추진 엔진에다가 보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달 기지에서 원자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화성에서 이제 화성 유인 탐사 기지로도 원자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1000만 명을 보내겠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참여국이었던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우리 화성에 화성 탐사하고 화성 유인 탐사를 하겠다라는 화성 기지도 도시를 건설하고 뭐 이런 이제 아주 그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장기간 이제 우주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주용 원자로는 이제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극지의 뭐 광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우주용 원자로를 활용할 수 있고요. 예, 우주용 원자로라기보다 힙파이프 원자로를 활용할 수 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남극 세종 기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자로가 한번 가면은 디젤 제너레이터를 대체를 하게 되니까요. 악천후를 뚫고 디젤을 계속 정기적으로 운송하러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군사기지용 이제 여전도관 원자로를
미국 국방부에서 요구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활용 가능하고요. 이런 이제 트레일러에다가 원자로를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이제 이런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을 요구한 이유가 현재 미군 그 전사자 중에서 대부분이 군사기지에서 필요한 디젤을 그 운송하기 위해서 트럭으로 싣고 이제 뭐 항구에서 이제 기지로 이제 트럭으로 이제 도로로 운송을 하는데 이럴 때 뭐 폭탄 테러나 뭐 이제 그 소규모 이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고 그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뭐 반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소형 이제 분사기지용 원자로를 그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에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그 도시안 그 해저기지, SF 영화에서 많이 나오던 해저기지의 그 조감도인데요. 여기 이제 땅 속에 있는 그 연두색이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초소형 원자로입니다. 딱 사이즈가 이 저기 웨스팅 뭐 군사기지용 원자로하고 거의 같은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저기지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수 목적,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덮쳐가지고 도시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전력망도 다 깨지고 이럴 텐데 이럴 때 이제 미국 군대에서 이렇게 트럭 트레일러로 원자로를 싣고 그 이제 재난 지역에 가서 그 전력망을 연결시키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도시를 복구하고 이제 복구가 끝나면은 다시 이제 원자로를 셧다운 시킨 다음에 다시 트럭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는 뭐 이런 특수 목적 원자로로 이제 활용이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전 데이터들이 쌓여서 이 원자로가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되면은 우리 아파트에도 그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아파트에서 저희 이런 원자로를 쓸 수 있게 된다면은 그 어벤져스의 웨스팅하우스 그 스타크 타워에서 무탄소 뭐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무탄소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렇게 발표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는 이제 제 이름이 지금 그 최근에 화성에 그 퍼시비어런스라는 그 화성 이제 탐사선이 착륙을 했는데요. 제 이름이 지금 화성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3, 40년 후에 또 이제 나사의 그 마크가 칼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으로 바뀌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원자로가 그 화성에 가는 그런 이제 기반 기술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김찬수 박사님, 정말 재밌는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에 보이신 거 보니까 이게 보딩 패스네요. 마스, 예, 화성을 갈 수 있는 보딩 패스. 예,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하나 좀 어떻게 좀 옆에 붙어가지고 예, 보딩 패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집으로 우주용 원자로 떠나는데. 하다 보니까요. 그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뭐 이런 이제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제 바램을 이제 담아서 그 등록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긴 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내연기관과 전기차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지금 예, 기존의 원자로들은 뭐 냉각수가 필요해가지고 냉각을 시켜야 되고 뭐 압력도 조절해야 되고 펌프도 있어야 되고 뭐 예, 이런데 이건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서 이게 예,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보통 이제 저희 원자로를 생각을 해보면요. 원자로 안에 그 이제 가동 그 무빙 파트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컨트롤러드 드라이빙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뭐 CVCS에 뭐 엄청난 많은 밸브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일단 그 원자로 운전 동안 계속 돌고 있는 펌프, 터보 머시너리들도 있고요. 이제 근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구동부가 있으면은 이 구동부가 고장이 나면은 원자로 이제 트립하고 그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열전도관 원자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이제 컨트롤 로드는 이제 스타트업하고 이제 끄고 싶을 때 그때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펌프 없고요. 밸브 없으니까 이제 구동부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알칼리 금속 여전도관은 내부가 진공입니다.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고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개발할 때 실증해야 될 컴포넌트가 열전도관 하나밖에 없고요.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출력을 늘리고 싶으면은 열전도관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대단하네요. 이거 뭐 개발자라면은 그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 뺨치겠는데요. 네, 나중에 이걸로 성공하셔가지고 한번 나서시길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도 굉장히 단순해서 뭐 유지 비용도 적게 든다, 고생도 작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예, 들어볼 때 예,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기차도 뭐 사실은 그것이 상용화되고 이것이 시장에 진출하고 기술을 갖다가 이제 보편화시키는데 가장 난관이 뭐 배터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장 그런 예, 난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열전도관 원자로 히파이 프로젝트도 뭐 그런 어떤 기술적 난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그래도 뭐 아직 앨런 머스크처럼 테슬라가 되지는 않으셨으니까 뭐가 가장 예. 기술적인 난제입니까 이게? 일단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이 뭐 해결료나 뭐 리플렉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기존에 있는 기술을 입증된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그 알칼리 금속 여전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지상용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4m가 됩니다. 길이가 4m인데요. 지금 일단 공개된 자료는 우주용 원자로 개발한다고 1m짜리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4m짜리 여전도관을 저렴하게 그리고 원자로에 들어가야 되니까 QA 입증된, 품질 보증된 여전도관을 싸고 신뢰성 있게 공급하는 게 가장 키 이슈가 되겠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사실 공학적인 문제라 뭐 이제 비즈니스하고 공학적 문제로 이제 싸게 뭐 이제 저렴하게만 해결이 가능한다면은 원자로가 실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실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우주용 원자로 같은 경우 SP100이라고 액체 금속 순환 원자로를 이제 전기로 실증하는데 거의 수십 빌리언 불이 들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킬로파워라는 원자로 지상 시험에서 수십 밀리언 불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실증 비용도 매우 적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저렴한 개발 비용도 저렴한 원자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클로라는 회사에서는 1.6메가와트 원자로를 만들 때 일단 발표된 제작 건설 비용이 그 한 100억 원 정도입니다. 100억 원이요? 예, 그래서 좀 비싸게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아이가 첫 번째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예. 100억 원. 근데 이제 100억 원을 이제 하나 해놓고 뭐 10년, 20년 동안 음, 디젤 제너레이터 없이 음. 돌린다는 얘기는 엄청 싸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100억 원을 하려면은 이제 힙파이프가 1000개가 들어가는데 음, 그거를 이제 100만 원대로 이제 맞춰야 아마 음. 100억 원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히파이 프로젝터가 가장 예, 키 테크놀로지에 속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이거 보고서 전국에서 힙파이프 다 연구하겠다는 사람 많이 나오겠는데요, 보니까.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우주용으로 이걸 처음에 많이 생각을 해서 개발한 것 같아요. 우주용으로. 예, 우주에 가서 예, 이제 써먹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보고서. 근데 저 예, 이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 태양전지도 1958년도에 벵가드 그 인공위성을 쏘면서 그때 예, 동력으로 제일 처음 썼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효율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지상에서 이제 발전용으로 쓰게 된 것이 이제 태양전지의 역사인데 어찌 보게 예, 되면은 이것이 우주용으로 개발한 HPR이 예, 언젠가는 이제 지상에도 오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아파트 옆에도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예, 정말 들었어요. 정말 아파트 옆에도 이게 하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 집집마다 있는 보일러를 대체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예, 아파트 브랜드 태양전지 걸듯이 이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이제 화성 같은 데 가려면 반드시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 실생활 옆에 이게 온다면은 뭐 오로라도 예, 아까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언제쯤 뭐 시장에 나올 걸로 대략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걸 시장에 도입하고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웨스팅하우스나 또는 뭐 예, 오클로라고 말씀하신 그런 데를 쫓아가려면은
몇 년 정도 우리나라는 좀 더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클로 오로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NRC의 사전 안전성 평가는 2010년도, 16년, 10년도 후반에 이미 신청을 했었고요. 그 2020년 봄에 그 컴바인드 라이센스 COA 컴바인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어플리케이션 라이센스. 콜라, 예. 예, 콜라를 신청을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NRC가 작년 7월에 리뷰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리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로에서는 이제 이 NRC 설계 인허가를 받으면은 2024년에 건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 NRC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콜라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 대부분 BWR, LWR인데 유일하게 그 비경수용 원자로로 최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젠4가 2000년도 초반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까딱하면은 이게 더 먼저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스피드가 빠르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이빈치는 이제 국방부에서 펠렛 프로젝트라고요. 이제 지상용 그 군사기지용 원자로를 이제 2027년까지 미국 육군 내 자국기지에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달에도 27년까지 시즌으로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24년, 20년대 중반쯤 되면은 과제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실제 이제 첫 호기가 돌아가지고 이제 뭐 붐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미국 원자력계에서도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저는 이게 2040년, 50년 이렇게 바라보실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예, 사실 2020년대 중반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 지금 예, 뭐 거의 그 미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예, 심사, 그것도 뭐 이제 건설에 들어가는 인허가 심사까지 지금 그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약간 충격적입니다. 이거 빨리 개발해가지고 이거 쫓아가야지만이 이거 앨런 머스크 뺨 한번 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빨리 좀 해야겠네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워낙 그 개발해야 될 그 기술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일단 저희 이제 국내 원자력계가 기본 인프라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니까 또 새로운 또 희망이 생기고, 저도 뭐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데 남은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나. 2020년대 중반이라는데 이것이 뭐, 복잡해가지고 수십 년 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갑자기 저한테도 그런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오늘 그 SMR 중에서 특이한 이 힙파이프 리액터라는 거, 저도 사실 좀 생소해요. 근데 이 힙파이프 리액터라는 걸 보신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 원자력계에 도전이 또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고요. 또 이제 젊은 공학자들 또 이러한 비전을 갖고서 우주에서도 써먹고 그 다음에 또 잘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동네에도 쓸 수 있는 이 힙파이프 리액터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한번 봐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힙파이프 리액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우리 원자력연구원의 김찬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그 SMR, 이 소형 원자로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느냐. 소형 원자로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은 이 다재다능한 이 SMR의 재능을 알아보는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갖고서 카이스트의 이정익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